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께서 오늘 정말 필요한 이야기이지만 좀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부산의 식수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텐데 네. 부산이 지난 10년 동안 암 발생률과 사망률 전국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높은 부산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낙동강 식수 이제 물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산 시민이 먹고 마시는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다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부산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이 문제는 뭐 1, 2년 사이에 발생됐던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10년간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이 건강상의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저희 부산의 한 시민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암 발생률과 암 사망이 꼭 물에 의한 것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외국의 사례라든지를 봤을 때 또 특히 우리 낙동강 물 자체가 7, 8월 되면 녹조 현상이라든지 또 낙동강 하류 문제, 여러 수질 문제, 전국의 그 상수원 중에 최악의 가장 나쁜 물을 지금 저희가 섭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부산시도 2022년 12월에 이 낙동강 이 상수원과 부산에서 암 발생과 암 사망률에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환경부에 건강 영향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실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인데 아직까지 환경부가 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수돗물을 음용하고 계십니까? 집에 혹시 정수기 가지고 계세요?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 정수기 사용률을 보면요. 일본은 국민의 한 10% 20%밖에 정수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10%에서 20,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60, 70% 이상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만 봐도 심리적으로 시민분들이 이 수돗물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고요. 그러네요. 실제로 여러 조사가 있지만 또 확실한 조사는 없지만 여러 조사에 보면 실제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경우는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끓여 드시는 것까지 포함하면 직간접적으로 본다면 50% 좀 넘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OECD 회원 국가들의 한 7, 80%에 비한다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과 암 질환의 관련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될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은 음식과 함께 그 암 질환의 전체 암 질환의 한 35% 정도가 관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력한 발암 요인으로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그 신체 부위와의 암과 관련되지 뭐 유방암이라든지 비뇨기 계통 암이라든지 생식기암 등 여러 가지 어떤 암과 이 상관관계가 직접 있다라고 학계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암 발생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언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까? 부산시에서도 이 부산 시민의 암 발생, 암 사망률이 높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뭐 낙동강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원인을 찾고 있는 가운데 1950년대 미국의 그 미시시피강 주변에 특정암이 많이 발생하길래 20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이 미시시피강 강물과 관련된다는 그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1970, 80년대 크레이빌이라는 그 연구자가 전 세계에 있는 상수원을 한 조사를 해봤더니 한 2천여 가지 넘는 유기물질이 있고 거기선 700가지가 넘는 이런 물질들이 잔류했을 때 암을 촉진시킨다라는 이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970, 80년대부터 세계적인 상수원에 관한 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정수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뭐 가장 궁금한 건 우리 부산 시민들이 믿고 마시고 있는 수돗물의 이 수질은 어떤지, 이거 그냥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수준인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저도 아까 우리 진행자분과 똑같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시고 있는 부산 시민과 경남 쪽에서 마시고 있는 이
수돗물은 낙동강 하류 중에서도 표류수입니다. 떠 있는 지하수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사실 부산시 사업 수도본부에서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통하고 네. 또한 300가지 정도의 수질 검사를 통해서 저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벌써 한 6, 7년 넘은 것 같습니다만 신종 유해 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것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무리 고도 정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잘 걸러지지 않는 유해 물질로 저희 판명돼 있고요. 예. 2018년도 부산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전국의 그 물을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이 부산의 낙동강물 우리가 먹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서울 시민들이 먹는 한강물에 비해서 이 과불화 화합물이 7배 정도 많은 수치가 검출된 적도 있고 지금도 실제로 저희 올해 나온 부산 상수도본부에서 나온 그 조사 결과를 봐도 예. 검출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유해 물질이 들어간 수돗물을 현재 우리 부산 시민이 마시고 있다고 하면 큰일인 것 같은데 네. 말씀 중에 과불화 화합물 이게 어떤 거고 암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뭐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이긴 예. 하지만 정확하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화학 물질로 보면 되는데요.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는 화합물인데요. 이게 축적되다 보면 암과 면역계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농도가 높을수록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이 기준치를 네. 리터당 나노그램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70 나노그램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네. 작년에 미국에서는 70에서 4까지 낮췄습니다. 확 낮췄네요. 확 낮췄어요. 그만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르면 저희는 지금 현재 낙동강 저희 부산 시민이 먹고 있는 것은 때때로 이 이상이 검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근데 말씀 중에 이 과불화 화합물이 인공 화합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게 왜 낙동강 물에 여러 가지 뭐 비닐이라든지 그 여러 산업 폐수라든지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요인을 볼 수는 없고 예.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저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우리가 매일 마셔야 되는 수돗물에 있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데 우리 부산의 상수도 수질도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이게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돼서 부산시 상수도 본부에서도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도 지금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원수에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철저히 그 조사를 통해서 네.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 그러니까 상수원 오염을 차단하는 이 노력들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 원인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 그 정수 처리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는 현재 낙동강 우리 그 부산시의 상수원의 상수원 자체를 대체 상수원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부산시가 환경부에 상수도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걸 보면 정치권에서도 어떤 조치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째 보십니까? 사실 뭐 아직까지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예.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작년 6월 26일인가요? 그 곽규태 국회의원께서 예. 이 낙동강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전국 치수원 중에 가장 최악의 수질 상태인 낙동강 물에 대한 이 국가 책임과 지자체의 책임 그래서 치수원을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유야무야 돼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 내용적으로 여기서 소개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진척도 지금 없는 상황에 현재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뭐 엄청난 재정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해마다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 걸까? 이 생각이 드네요. 거의 뭐 저 오늘 이 시간에 신나서에서 뭐 좀 소통에 너무 전문가적인 입장보다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 30년간 정부에서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20조 넘는 돈을 투여하면서 수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질은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생산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또 시민들은 오히려 갈수록 낙동강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만 더 쌓여가고
있는데 네. 그 근본적 이유는 낙동강 상류의 물도 아니고 하류, 다시 말해 산업단지가 즐비하는 이러한 곳에 어떤 표류수를 떠 있는 물을 먹는다는 데 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이 비용을 이 상태에서 투여하더라도 깨끗한 물을 원수로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적으로 보셨을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고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더 깨끗하겠습니까? 상류죠. 예. 하류 내려올수록 결국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오염 물질이라는 게 뭐 쓰레기라든지 산업 폐수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폐수에 의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고 결국 내려오다 보면 그에 대한 관리도 수질 관리도 훨씬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수돗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국가들을 보면 강에 하류물을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예. 상류의 물을 많이 그 수돗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부산은 왜 낙동강 하류에서 이 표류수를 식수원으로 채취하고 있나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돼요. 부산이 이제 그 지정학적으로 있는 곳이 대도시이기도 산업화된 지역에 있다 보니 예. 이 하수 처리나 정수 시스템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류의 물도 잘 정수 처리하면은 복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하류의 어떤 낙동 하류물을 그대로 저희가 수돗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염도가 더 높아지고 유해 물질이 더 농축되기 때문에 정수 과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또 그 외부의 어떤 물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대체적인 상수원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다시 깨끗한 물을 상수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상류 쪽에 그 안동댐이나 이쪽은 낙동강 상류댐은 이런 수질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 고도로 발전된 정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상류의 상수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그 고도의 정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이 유해 물질들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한계가 있고 농축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마 지금부터 한 8월, 9월까지 부산 시민 하면 항상 뉴스거리가 나오는 게 낙동강 녹조 현상입니다. 그렇죠. 낙동강 녹조 현상의 어떤 심각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서울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수도권에서 2,500만 명의 시민들이 마시는 물은 북한강, 소양강댐, 춘천에서 합류되는 물인데 거기는 저희 낙동강 물에 비하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1급수의 어떤 물을 저희가 그쪽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산이 이런 피해를 입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네. 자, 당장 이제 부산의 식수원을 낙동강 하류에 의존하지 않고 또 바다에 인접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저희 부산이 그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수를 등 바닷물을 담소화시켜서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어떤 상당히 걸림돌이 있는 게 상당히 전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제성의 문제가 있고 또 지역적인 정서적인 문제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더 검토해서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일본의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상수원의 한 7%를 그 담수화를 쓰고 있고요. 미국의 해변에 끼고 있는 도시들 중에 많은 국가 그 도시들이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수돗물을 일부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끝으로 부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 발암물질과 관련된 또 그 암발생률 1이라는 그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빨리 건강 영양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인 규명을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원인을 자꾸 그 어떤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갖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 상수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제일 빠르게 좀 실시돼야 될 게 조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좀 정부 차원에서 조속하게 실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